안녕하세요. 루미에서 영어 수업하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오늘은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과목의 커리큘럼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IB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 과목에서 읽게 되는 분량입니다. 문학작품이란 소설, 연극, 시 등을 뜻하고 비문학 글에는 뉴스기사, 광고, 인터뷰, 연설 등이 있습니다. IB에서 공부하는 대표적인 문학작품의 예시로 소설은 The Great Gatsby, The Things They Carry 등이 있고 연극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A Doll's House 같은 작품들이 있으며 시는 Sylvia Plath, Caroline Duffy와 같은 작가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작품 선정은 학교 선생님들의 재량이며 IB 규정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책을 바꾸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예 선생님이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각 영어 선생님마다 다른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DP1을 시작하기 전에 리딩 목록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품의 길이와 해당하는 시험에 따라 보통 한 달에서 3달 동안 한 작품을 공부합니다. 이게 긴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IB에서 공부하는 작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라서 가능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배울 책이 뭔지 알게 되는 즉시 휴일이나 방학 기간 때 읽거나 최소한 줄거리라도 온라인으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IB 영어에서는 이런 글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글을 처음 읽을 때는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집중해야 돼서 분석을 할 수 없어요. 더 깊은 의미를 찾아 글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적어도 2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나 시처럼 짧은 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지 않은데 더 긴 장편 소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본인이 이 과목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면 더더욱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겠죠. 문학과 비문학은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짧은 글과 긴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IB 랭귀지의 각 평가 항목들은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B 파이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먼저 페이퍼 1은 전에 읽어본 적이 없는 비문학 글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SL에서는 주어진 2지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분석하는 에세이를 쓰고 HL에서는 주어진 2지문 모두 분석해서 총 2개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HL 페이퍼 1은 SL 페이퍼 1보다 훨씬 길고요. SL과 HL 동일하게 시험지에는 각 지문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유도하는 가이딩 퀘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페이퍼 1 질문은 길이가 한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지문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하기 전 5분 동안 시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지문을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 시간을 활용하여 글쓴이, 주제, 텍스트 유형, 가이딩 퀘션의 키워드 등 주요 사항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SL의 경우 이 시간에 2지문 중 본인한테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지문을 선택하면 되고요. 페이퍼 2는 비교 에세이로서 학교에서 공부한 2권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지에는 총 4개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시험장에 책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에세이를 쓸 때 인용문을 포함할 필요는 없고 또 특정한 단어나 문장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나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합니다. 페이퍼 2는 시험이 SL과 HL 간 동일하고요. 페이퍼 1과 마찬가지로 시험 전에 시험지를 읽을 시간 5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각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작품 조건과 도저히 맞지 않는 질문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사용할 질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페이퍼 1보다 페이퍼 2를 더 잘했습니다. 페이퍼 2는 시험에 쓸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작품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중요한 요소를 미리 잘 정리해 준다면 시험지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 에세이에서 책 한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간결하게 분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면 페이퍼 1은 처음 보는 질문에 즉시 반응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분석할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석에 대한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특히 영어가 완전히 유창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IB 과정 내내 페이퍼 1 연습을 하는 반면 페이퍼 2는 보통 DP2 후반기에 연습합니다. 물론 이런 사항도 각 학교 선생님들이 결정하고요. 모든 IB 과목에서는 IA를 완료해야 하고, IB 영어 같은 경우에는 Individual Oral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과제가 아니라 분석하는 과제이고 학교 선생님과 1대1로 진행되는 구두 평가입니다. 저는 오럴 준비를 한 학기 동안 쭉 할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 오럴 전에 한두 번의 연습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럴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수업 시간에 공부한 문학 작품 한 권과 비문학 글을 한 편을 선정해서 각각 한 편의 짧은 지문을 선택하고 이 두 지문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업에서 공부한 글을 페미니즘이나 인종차별, 가난, 전쟁과 같은 실제 사회 이슈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분석은 미리 완전히 준비해 놓을 수 있지만 오럴 당일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두 지문과 IB가 규정해 놓은 양식에 맞춰 작성한 아웃라인 뿐입니다. 시험은 총 15분이며 학생의 분석 10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의 IA와 마찬가지로 Individual Oral은 학교 선생님이 점수를 주지만 IB에서 각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이 녹음됩니다. 각 학교에 따라서 마이크와 부스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환경에서 녹음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교실에서 선생님 핸드폰만으로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구두 평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떨리고 자신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B 영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팁은 준비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분석할 질문과 사회 이슈를 선택하는 것과 준비를 더 확실하게 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SA는 HL 학생들만 수강하는 항목입니다. HLSA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수업에서 공부한 글을 1200 내지 1500단어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할 글은 문학작품 한 권, 비문학글 한 편, 또는 같은 작가가 쓴 비문학글 여러 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포커스를 다루어야 하지만 요구되는 분량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리서치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선택한 글만 인용하면 됩니다. Individual Oral과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쓸 시간은 충분히 주어집니다. 2달 정도로 예상하고요. IB에서 규정한 준비 절차는 따로 없지만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아웃라인을 구성하고 글에서 인용문을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별 과정으로 에세이를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최종본이 제출되기 전에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이 연습용으로 이 HLSA를 통째로 써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글을 분석하고 에세이를 쓰는 방법은 IB 과정 내내 학습하는 부분이죠. 이제 앞에서 리딩과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IB 영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미리미리 읽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떻게 빨리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선 플롯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들여서 리딩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선행하는 게 굉장히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왠지 영어에서는 같은 수준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DP1 학생들이 미적분 같은 DP2 주제를 선행하기도 하고, 화학에서는 DP1 학생들이 Acid and Base 같은 DP2 주제를 선행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다음 공부할 책이 뭔지 알게 되는 즉시 미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IB에서 공부하는 많은 책들이 별로 재미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몇 년에 걸쳐서 공부했지만 모든 소설이 재밌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안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겁니다. IB에서 공부하는 책들은 대부분 유명한 작품들이라서 위키피디아나 스파크노트스 같은 사이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유용한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전체 스토리 요약을 먼저 읽고 스파크노트에서 장면별 요약을 읽고 그 후에 문학적 요소들을 학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게다가 맥베스나 The Great Gatsby 같은 작품들은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학습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유용한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자면 1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노력하고, 2번, 책은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일 기간에 책을 미리 읽고, 3번, 온라인 자료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제 SL과 HL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세 과목을 HL로 수강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수학, 화학, 물리 이렇게 수강할 HL 과목 3개를 확실히 안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좀 수월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SL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SL과 HL의 차이점과 나아가서 HL 영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B 셀러버스를 따르면은 HL은 문학 작품을 2권 더 읽고, HL은 HL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고, HL은 페이퍼 1이 더 깁니다. 2년의 IB 과정에서 이 정도 차이는 사실 HL에서 배우는 내용이 더 많고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SL이나 HL이나 동일하게 글을 분석하고 에세이를 쓰는 과목으로서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SL에서 좋은 에세이는 HL에서도 좋은 에세이죠. 저는 제 경험상 SL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비해서 HL 학생들에게 특별히 다르거나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Paper 1, Paper 2, Individual Oral 전부 채점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HL 에세이는 Paper 2랑 Individual Oral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됩니다. 즉, IB 셀러버스만 봐도 HL 학생들이 SL에 없는 능력을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SL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면 HL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HL 영어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선택지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 IB 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IB 영어 랭릿은 매년 약 5%의 학생들만 7점을 받으며 7점을 받기가 어려운 과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전 세계 모든 IB 학생들에 대한 통계지만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특별히 높거나 낮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Predicted Grade에서 7점을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선행학습이나 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DP1을 시작할 때부터 이 과목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IB를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최종 IB 점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IB형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 과목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B형은 인문학 과목으로 공식도 없고 명확한 정답, 오답이 있지도 않습니다. 즉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피드백도 요청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찾고 하는 등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수학 같은 과목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선행학습을 해온 것에 비해서 영어는 그만큼 준비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IGCSE나 MYP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서도 IB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IB 전 과목 과정에서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고 또한 IB에서 요구하는 글 분석 능력과 에세이 작성은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IB를 하기 전에 9학년, 10학년 때 영어 라이팅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IB를 시작하고 나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세이 구조를 새로 배우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었죠. 물론 남들보다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IB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언어 능력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스킬을 배우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이 선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이 IB 영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문이나 걱정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